중앙대학교 서양학과 복합매체연구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내 소개, 그리고 작업 노트, 이미지, 작품 계획서를 수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화요일이에요. 현재 3명이 이메일로 작업 계획서를 이제 보내줬는데 내일까지는 다들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쯤이면은 다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작업 노트, 이미지, 작품 계획서, 작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내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작품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졸업 작품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거는 이 비대면 수업 온라인 강의가 2주 연장이 됐어요. 총 그러면은 4주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서 이 코로나 사태 진행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아마도 이제 계속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이제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에서 실기실에서 이제 수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들, 한 학기 전체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맞는 그런 수업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지난 한 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정말로 필요한 게 뭘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고 졸업 전시 준비를 이제 소홀히 하면은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 준비를 해서 충분하게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고 뭐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수업이 이제 복합매체 연구 수업이죠. 우선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표현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의 방향, 주제,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에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수업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지 않게 현명한 방법을 찾고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참 이런 상황들이 좀 머리를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우선 머리도 식힐 겸 그림을 통해서 현대미술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한테까지도 이 많은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사진과 회화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복합매체, 이 호크니 자체가 얼리 어댑터로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왜 작품에 물이 많이 표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상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그럼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Why are you popular? I'm not that sure. 데이비드 호크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이자 20세기 회화 장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화가. 굵은 선과 컬러풀한 색채, 혁신적인 그만의 표현 방식으로 수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호크니의 작품 영상 잘 봤어요? 재밌죠?
아주 잘 만든 영상인 것 같아요. 호크니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들. 목소리도 아주 또박또박 잘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여기는 집이에요. 지난 1주차 수업 촬영은 작업실에서 했었는데 여기는 집이고, 지금 2층인데다가 이제 바로 바깥에 그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낮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잡음이 많이 들어와서 촬영을 이렇게 밤에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다 촬영을 오늘 하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 데이비드 호크니가 호크니의 작품에서 H2O, 이 물이 왜 단골 표현 소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호크니는 물이라는 소재의 변화무쌍함, 그 안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고 있어요. 자연의 이미지, 자연계에서 유기적이거나 복잡한 것들, 뭔가 계속 움직이고 규칙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 그 안에서 팝아트의 어떤 단순성이 드러나는 형식으로 그 규칙성들을 이제 표현을 회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호크니는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호크니가 이 그림을 보면은 물 표현을 할 때 물이 이렇게 그 첨벙하고서 튀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잔잔한 물결, 좀 거친 물결,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어떤 나무라든지 대지의 표현들, 다양한 곳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크니를 어떻게 보면은 자연주의적인 그런 회화 작가이면서도 팝 아티스트로서 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물이라는 것들, 팝아트적인 이런 단순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진이란 매체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영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촬영할 때는 300분의 1초만 필요한데 이걸 회화로 표현하는 데는 30시간이 걸린다. 데이비드 호크니가 한 말이에요. 그만큼 데이비드 호크니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록성, 회화적으로 이거를 재현하는 것들,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했어요, 그동안. 호크니는 사진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대학교 때, 그러니까 거의 1950년대, 60년대, 그쪽이 어디지? LA 쪽인가?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제 가서 살았었던 그 시절에도 사진 작업들이 많이 나왔었고,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호크니는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사진으로 실험한 시점에 대한 문제들, 이 원근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복합 시점으로 이제 풀어나가요. 사진의 그 콜라주 형식을 통해서. 이러한 형식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큐비즘에서 보여지는 그런 다시점 형식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호크니는 이걸 사진을 통해서 뭔가 더 그 다양성을 하나의 화면에다가 이제 넣어서 바라보는 대상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시각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는 그런 개념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그림으로 보는 것들을 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는데, 러시아 구축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그 알렉산더 로드첸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디자인, 그리고 사진, 회화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19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 러시아 사실주의 이전에
전통 회화에서의 원근법이 도시화된 현대 사회를 묘사하는데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화된 현대 사회, 아주 높은 건물들, 그리고 규칙적인 어떤 도시 구조들,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과 도시의 어떤 이미지들, 그 아주 막 움직임들 있잖아요, 도시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점 소실점으로 이제 이루어진 원근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루드첸코는 충격적인 원근법, 벌레와 새의 시점, 그러니까 벌레의 시점, 새의 시점, 버그 아이뷰, 버드 아이뷰, 아주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시점이라든지 아주 위에서 고각도의 그 부감 시점으로 보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근접 촬영, 역동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지각의 한계를 벗어나고 의식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 사용이 된 거죠. 데이비드 호크니는 거의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사진을 많이 사용해서 이 복합 시점에 콜라주 작업을 했어요. 그 콜라주 작업을 하다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작품들은 아주 대형 그림들 있죠. 아주 그 여러 개의 그림들을 조합해서 만든 대형 회화들, 뭐 10m가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인데,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사진을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 이 시리즈를 이제 보통 파노라마 회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파노라마 회화, 아이패드 그림, 이런 다양한 매체로 호크니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크니가 그리는 그림들은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에요. 수영장,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주로 그렸었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풍경들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에 호크니는 평범한 그 일상의 세계를 인간의 눈, 그리고 기계의 눈, 그리고 회화적인 이 재해석을 통해서 더 새롭고 풍부하게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그런 대상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대상들을 좀 더 이렇게 낯설게 만들고 주의 깊게 관찰하게 하고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진과 회화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있고 얘기할 것들은 많아요. 그만큼 사진이라는 매체가 이제 중요하게 현대미술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 학기, 그러니까 지난 학기 그 전 학기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이 그때 이제 수업을 들었었죠. 그때 언급한 작가가 한 명 있었어요. 팀 가드너. 지금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 중에 팀 가드너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팀 가드너는 사진으로, 스냅 사진으로 이렇게 촬영된 우리의 그 주변 풍경들, 팀 가드너라는 캐나다 사람이죠. 캐나다 사람이고 나이가 아마 나랑 비슷할 거예요. 거의 40대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사진을 가지고 거의 그대로 수채화로 제작을 해요. 사진이 가진 어떤 그 표면적인 느낌들을 사진으로 그대로 재현을 하는데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었고, 그걸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서의 사진, 그리고 사진과 회화의 역전된 관계성, 역전된 관계성이라고 하면은, 원래 그 사진이라는 것은 회화가 가지고 있는 그 재현성을 기계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했었다면은, 지금에 와서 이 사진은 오히려 회화를 더 보조해주는 역할? 지금 시대가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들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더 많아요.
모든 미디어 매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보는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뉴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카메라의 앵글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사진이라는 매체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와서 이 디지털화된 그런 사진들의 이미지 그리고 디지털화된 사진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하죠. 이제는 사진 자체가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한다기보다도 편집을 함으로써 세상 자체에 뭔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어 붙여져서 동영상이 되기도 하죠. 결국에 동영상도 어떤 사진 이미지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잔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시각 효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디어 아트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사진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들과 사진을 좀 연결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영상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것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그 사이에 하루가 지났네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 이유는 촬영을 하고 아침이 돼서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지금 전반적인 수업 과정을 약간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일 그 중요한 안건은 3주차 그리고 4주차 이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수업까지 휴강을 하자고 그러네요. 휴강을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라고 그랬어요. 휴강을 해야 된다고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휴강을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휴강을 한다고 해서 뭔가 그 다른 좋은 방안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단 수업을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학교에서는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교과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회의를 거치고 해서 뭔가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2주 동안 실기 수업을 뭐 비대면 수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실기 수업인데 계속 이렇게 그 영상 보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는 무슨 이론 수업처럼 흘러가요. 그래서 일단 다시 우리는 실기 수업으로 이제 돌아와서 근데 우리가 실기실이 없죠. 실기실이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4학년이면 가장 열심히 뭔가 찾아야 되고 열심히 그려야 되는 시간인데 마음만 급해지고 그 실기실이 없다는 게 좀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실기실도 없고 이제 4학년이라서 뭔가 빨리 작업 방향을 잡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연하게 이렇게 작업 계획서대로 각자 진행하세요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작업 공간을 꾸미고 드로잉과 소품 위주의 작품을 제작한다. 두 번째, 영상 설치, 디자인, 입체 등 다양한 매체의 실험을 통해 표현 영역을 확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작업과 관련된 이론들을 연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대면 수업과 그리고 실기실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작업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참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작업실이 없이 이 비대면 수업으로 실기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작업 공간을 좀 확실하게 꾸며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작업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조르주 모란디의 작업실이에요. 모란디는 정물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작업을 했는데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아주 소소한 작업실에서 이런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보여줄 작업실은 웨인 띠보의 작업실이에요. 웨인 띠보는 그 페인팅 위주의 작품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은 뭔가 그렇게 크지 않죠. 작품들이 큰 작업들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작업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작업실 같은 경우는 좀 드로잉 위주 아니면 소품들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처럼 보이는데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빙저라는 중국 작가인데 뭔가 이런 소소한 작업들을 이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공간들이 보면은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실기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2008년도에 이제 뉴질랜드에 제가 있을 때 작업실 그리고 파리에서의 작업실인데 이 공간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많은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큰 작업을 했을 때 일단 국내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공간 자체도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었었고 그렇지만 이 공간에서 내가 작업을 어떻게든 또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 뒤로 보이는 이 창문 너머에 공원이 있죠. 저 공원 앞으로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 달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려서 지금 이게 한 A4 정도 사이즈인데 이 A4 사이즈로 한 200점 정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미지들을 당시에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 작업을 시작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공간적인 한계를 내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해결하고 이용해서 뭔가 충분히 내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구상하다 보니까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지금 각자 어느 정도는 자취하는 곳 아니면 집에 그 작업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좀 더 이렇게 이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과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작업 공간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책상, 식탁, 거실 등에다가 이제 나만의 작업 공간을 최대한 멋지게 꾸며야 돼요. 멋지게 꾸며서 내가 작업하는데 어떤 그 불편함이 없이 최대한 작업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거의 드로잉 아니면은 소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소품들 위주로 이제 작업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인터넷 수업이기 때문에 실기 수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터넷 수업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줌으로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실시간 그 화상 수업으로. 그렇게 해서 각자의 그 작업 공간과 작품들을 올리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회적 거리를 조금 이렇게 좁혀가는 방향으로 뭔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만의 작업실에서 실기 수업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작업실에서 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이 더 큰 공간, 전시장이라는 그 공간에서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의 결과물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작업의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고민들을 올리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어떻게든지 그 공간을 최대한 좀 잘 만들어서 꾸며서 이렇게 그 서로에게 좀 공개해도 될 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최대한 자기의 어떤 작업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어필해줘야 돼요. 좀 보여주고, 뭔가 나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설치, 디자인, 입체 등 다양한 매체들을 좀 실험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반적인 그 분위기죠. 표현 영역을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졸업작품전 봤죠? 그 졸업작품전 선배들이 하는 걸 보면은 페인팅 말고도 설치, 영상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선배들도 3학년 과정에서 거의 3학년 아니면은 4학년 과정에서 이런 그 복합 매체 수업은 그때 아니었었는데, 페인팅을 하다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매체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간 선배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의 미술대학 분위기가 전공과 함께 매체 확장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중앙대학교 이 서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다른 학교들 졸업작품전들 보면은 거의 뭐 서양학과인데 서양학과 같지 않을 정도로 좀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거나, 아니 뭐
도서관대 페인팅이나 드로잉 위주의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늘 이 표현 매체에 있어서는 좀 열린 태도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기획자, 전시를 기획을 하고 어떤 큐레이터라든지 어떤 미술관의 학예사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전시를 기획할 때는 전시의 어떤 다양한 그 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찾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전시를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이유로 해서 전시 전체로 봤을 때는 회화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회화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좀 다양한 그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전시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매체를 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이렇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페인팅을 주 매체로 가지고 가지만 다른 매체들도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이번 기회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지금 자료 들어온 것들 중에도 몇 개가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나도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해줬으면 좋겠고, 이 회화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매체를 확장해 나가는 그 작품들, 그 과정들, 그리고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작업과 관련된 이론들을 연구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기실이 완전히 이제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실기실을 못 가고 학교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4학년 과정에서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 도서관을 지금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도서관을 사용할 때는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서 나한테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중앙대학교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도서관 있죠. 이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캠퍼스 학술정보원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뜨죠. 여기 다 들어가 본 적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진과 회화를 이렇게 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들이 나와요. 이 책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관련된 논문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책 지금 되게 좋은 책이에요.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 여러 가지 이토 도시하루 많이 인용이 되는 책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찾았으면 하는 게, 일단 로그인을 여러분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이 부분에 리스트로 들어가서 리스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학술지, 뭐 논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아까 봤던 데이비드 호크니를 칩니다. 그러면은 검색. 그럼 논문 위주, 여기 통합 검색, 논문, 학술 논문 여러 가지가 뜨죠.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들은 이 학술 논문이나 이제 학술지예요. 학위 논문도 보면 좋긴 한데, 자, 여기 보면은 데이비드 호크니 하니까 여기 정영환 교수님 논문이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원문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하면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큰 그림이라는 그 작품에서 어떤 회화의 시각과 시점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논문이 쓴 논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PDF 파일 여기에 KCI 원문 다운로드를 해서 다운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하면은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논문 한 편이 다운로드가 돼요. 자, 여기 다운로드가 됐어요. 자, 이 논문을 보는 거 여러분들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학교 다닐 때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런 학술 논문이라는 것은 일반 논문 그 석사 논문이나 학사 논문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내용이라든지 그런 연구 방식이 좀 깊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논리적이고 좀 실험적이고 그런 논문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처음에 목차가 있고 여기에 초록이 초반에 있어요. 그 요약본.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에서 시점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호크니가 회화에 있어서 시점의 문제에 대한 호크니의 회화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실천적인 실험 과정이 집약된 결과로 이 더 큰 그림이라는 작품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보는 것에 대한 문제, 회화적인 그런 보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었던 원근법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쭉쭉 나오죠. 보통 이 학술 논문은 페이지가 보통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가 돼요. 이런 논문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4학년 과정에서 자기 작품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를 한다면은 적어도 이 학술지라든지 논문들을 한 10편 정도는 그래도 봐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책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하고 이 논문들을 좀 잘 찾아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기존의 그 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사회학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의학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심리학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 분야별로 이론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해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학기에 적어도 한 5편 정도의 나의 작업과 관련된 이론들을 좀 찾아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얘기한 거 첫 번째가 우선은 나만의 작업 공간을 꾸미고 드로잉과 소품 위주의 작품을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줌으로 수업할 때는 내 공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안에서 작업도 하고 그리고 그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 영상 설치, 디자인, 입체 등 다양한 매체의 실험을 통해서 표현 영역을 확장한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형식적으로, 매체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틈틈이 들어가서 나의 작업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뭐 책도 검색해보고,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는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 이제 줌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울 거고, 어쨌거나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최대한 이 수업을 이용해서 최선의 그 결과물을 내도록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이 시간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모든 안 좋은 힘든 그런 환경들을 넘어서서 최대한 작업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한 주간을 지내고 다음 시간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